all. 조선 후기 이곳 제물포는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물포에 갑작스레 변화의 물결이 찾아왔습니다. 바야흐로 개항의 시대였습니다. 제물포에는 호텔, 세관, 철도, 은행을 비롯한 신식 건물이 거리 곳곳에 세워졌고 외국인들이 문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조선 후기 개항의 상징이었던 지역. 사람들은 이곳을 개항장이라 불렀습니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불야성을 이루었던 조선 르네상스의 중심지. 사람들로 북적였던 그때 모습을 상상하며 이곳 개항장을 걸어봅니다.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개항로는요, 조선 후기의 핫플레이스였습니다. 서양 문물이 보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면서 조선의 변화를 이끌었죠. 하지만 경랑의 개항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나면서 개발에 밀려 이곳은 그야말로 쇠락한 동네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곳이 최근에 다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와 젊음이 만나 새롭게 변화하는 개항장의 길, 일명 개항로를 오늘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개항로에 찾아온 변화를 만나러 가는 길. 설렘이 먼저 길을 앞섭니다. 조선시대 개항로는 인천에서 한양까지 가는 길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신포동부터 배다리 삼거리까지 이어지는 1.1km의 도로를 개항로라 이야기하는데요. 이곳에선 일본과 유럽식 건축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하지만 쓸쓸함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과거 이곳은 서울 종로만큼이나 번화했던 거리였지만 근대화가 진행되며 사람들은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 개항로의 건물들은 외로이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죠. 그런 개항로에 다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옛것과 새것의 조화로 색다른 매력을 뽐내며 뉴트로의 성지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일부러 발걸음을 하는 곳. 이곳은 어떻게 변화하게 된 걸까요? 문득 든 궁금증을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개항로 프로젝트. 프로젝트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해 보이고 이름의 기운이 범상치가 않은데요. 아, 뭐 하는 곳일까? 한번 들어가서 확인할까요? 안으로 들어서자 멋스런 사진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사무실이 아니라 마치 전시장 같습니다. 아, 노포랑 그 주인분들을 찍은 사진이구나. 와, 진짜 오래된 가게인가 보다. 요즘은 이런 감성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아, 인천에 이런 데가 있었구나. 여기가 어디지? 아, 이게 노포 어른들이 계신 곳이 바로 개항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 네네. 여기가 개항로라고요? 네, 개항로에 노포 어른들 계신 곳들입니다. 네네. 와, 그렇군요. 아니, 이 사진을 그러면 직접 찍으신 거예요? 그렇죠. 저희 팀이 다 직접 찍은 겁니다. 네네.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노포랑 주인분들을 같이 찍어서 전시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희 인천이다 보니까 네. 인천에서 저희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서울과 대항하려면 카피되지 않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졌고 그래서 노포 어른들과 젊은 사람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아, 근데 조금 어색해 보이면서도 뭔가 그 가게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니까 네네네. 좋네요. 네. 개항로 프로젝트는 6년 전 작은 카페로 시작했는데요. 수십 년간 공실이던 건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며 도시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아, 네, 대표님. 개항로 프로젝트 본부인 거잖아요. 네네, 제가 맞습니다. 딱 생각했던 사무실 모습이 아니에요. 뭔가 네네네. 책상이 쫙 놓여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약간 전시관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 공간 소개 좀 해주세요. 이 공간은 저희가 좀 다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포랑 많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정시는 상시 전시를 하고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주로 모여서 미팅도 하고 회의도 하고 사실 미러볼 보이시죠? 네, 사실 뭐 술을 많이 먹습니다. 음악 여기서? 들어놓고. 네네. 그러니까 다들 뭐 침묵하고 네, 그러는 공간이네요. 다양하게 쓰는 겁니다. 네네네. 아,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항로 프로젝트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이 거리가 제가 인천 출신인데 여기가 옛날에 제 놀이터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첫 번째로 뭐 브랜드 바지 산 것도 여기고 뭐 백판 CD도 여기서 샀고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 망했더라고요. 아, 추억이 가득한 곳이 사라지면 마음이 그쵸. 허전하죠. 아마 인천 출신 제 나이 또래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까워서 제가 팀을 만들어내고 이제 그 팀이 여기를 한번 다시 매력적인 공간들로 채워보고자 해서 지금까지 한 25개 정도의 공간을 새로 만들어냈죠. 그러면 처음에 이 프로젝트 시작하자라고 했을 때 그때 개항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와, 그때 여기는 아예 사람이 안 다녔어요. 주민들은 이제 패배감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우범지대죠. 사람이 지금, 없고 하니까. 네, 아예 없었어요. 아예. 근데 2018년에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뭐 5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분위기 확실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로컬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인천은 서울과 붙어 있고, 저는 서울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비즈니스를 할 때. 네. 근데 그러려면 무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노포 어른들은 역사가 오래됐고, 본들만의 확실한 점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분들을 알려내고, 협업해서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얼마 전에 마계 인천 페스티벌도 하고, 네. 마계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교육도 하고 시키고 있고, 뭐 이런 식의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많이 활성화가 됐겠어요, 그 사이에. 그렇죠. 아무것도 없던 거리에 제가 개항로 프로젝트 이름으로 만든 게 한 20몇 개 되고요. 5년 사이에 그 이태원에서 내려오신 분, 네. 뭐 홍대에서 오신 분, 어.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 송도, 신도시, 부평 이런 데가 있거든요. 네. 구월동. 거기서 온 팀들이 한 50개? 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건데 이 골목골목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한 네. 70개 정도가 새로 생긴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럼 여기에 그 터줏대감인 분들은 너무나 반가워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처음에는 뭐 우려도 많았고, 네. 처음에는 뭐 긴장감 같은 것도 있었는데, 뭐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네. 이제 6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저희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개항로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함께 골목길 투어를 나섰습니다. 보물찾기 하는 기분입니다. 여기 통닭집이 있네요. 네네네. 야, 여기- 치킨집 아니고 통닭집 진짜 네네, 오랜만에 보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여기가 야. 다들 대문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여기 대문 아니에요? 예, 여기 대문 아니고. 네. 네네. 여기가 저희가 일부러 뭐 장사를 하려면 출입문이 길가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보다는 더 재미있게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출입문을 강제로 걷게 하거든요. 아, 그럼 그래가지고- 출입문을 찾아가야 되나요? 네네네. 그래서 출입문이 저쪽에 있습니다. 진짜요? 네네. 한번 가보시죠. 여긴 출입문이 아닙니다. 옆에 골목으로. 사람들이 막 흔들거든요. 골목으로 간다고요? 네네. 와! 여기 너무 재밌는데요? 그죠? 야, 이 글씨도 너무 정겹고요. 이 골목도 야, 뭔가 느낌 있어요. 와. 낯설지만 네. 재밌잖아요. 네네. 여기로 이제 들어가는 네,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이렇게 겁니다. 돌아서. 네, 들어가시죠. 아, 세상에. 와. 어머나. 이야. 감성이 너무 완전 레트로인데요? 네네. 와, 사진도 있네요. 제가 레트로한 컨셉의 가게들 많이 가봤는데 여기가 끝판왕인 것 같아요. 아니, 이 테이블이랑 의자도 그렇고 여기 조명도 소쿨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뒤에 사진들도 그렇고 하다못해 이 물고기마저 굉장히 앤틱하게. 네네, 맞습니다. 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컨셉으로 꾸리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앤틱은 아니고 네. 와닿는 앤틱이거든요. 와닿는 어떻게 앤틱. 뭐냐면 인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거. 그러니까 되게 먼 과거가 아니라 네. 바로 밀접한 과거에서 그러면 이제 인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 추억이 겹치잖아요. 누구나 한 번은 그렇죠. 와봤을 것 같은 공간.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가 오시면 실제로 오시면 20대부터 네. 60대까지 섞여서 술을 먹어요. 오. 어색하지 않으니까. 네. 이런 요소 때문에. 그래서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곳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테라스 공도 제가 일부러 다 박은 거예요. 이런 밑에. 네네. 그러니까 보통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다이소에서 사다가 붙이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어른들 웃으라고 보면. 아이고, 나 옛날에 적었네. 아니, 그래서 한 메뉴판 거예요. 글씨 같은 것도요. 진짜 옛날, 제가 70년대 살아보진 않았지만 70년대 가게를 그대로 재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글씨가 네. 여기 옛날에 극장이 19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영화 간판을 그렸던 어른이 계세요. 오. 근데 그 어른이 저랑 저희가 친해가지고 와. 가끔씩 알아서 간판을 갈아주세요. 이야. 그러니까 저게 실제로는 진짜 영화 간판을 그 시대에 그렸던 분인 거죠. 어머머머머. 그러니까 모든 뭐 이런 오브제나 모든 소품들에 다 추억이 있고 이야기가 네네.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네네. 야, 이 공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치킨도 맛있어야 되는데. 아예 치킨은 원래 맛있잖아요. 아니 근데 치킨 아니고 통닭이라고 한 것도 뭔가 더 맛있어 보여요. 네, 맞아요. 아니 이런 공간을 꾸며놓으신 것도 그렇고 굉장히 센스가 넘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게 계양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지금도 하시는 게 많지만 앞으로도 뭔가 좀 계획이 더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를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로컬에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저는 글로벌로 가고 싶거든요. 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갔잖아요. 네. 이제는 좀 저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그래서 마게 인천 페스티벌도 만들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근사합니다. 아유, 정말 그 그렇습니다. 세계인이 모여드는 인천 계양 그렇죠. 장을 네, 상상해 봅니다. 네, 앞으로 하실 일 감사합니다. 더 많겠네요. 네, 그래야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변화할 계항로. 이곳을 찾을 때면 달라진 모습을 찾는 재미에 푹 빠질 것 같습니다. 이곳 계항로를 찾았다면 놓쳐서는 안 될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면인데요. 아마도 이곳만큼 면과 얽히고 설킨 지역은 없을 건데요. 무려 3개의 면이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짜장면인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한국식 짜장면은 개항 직후 건너온 중국 노동자들이 노점에서 먹던 음식에 캐러멜을 첨가하며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쫄면입니다. 쫄면은 인천의 한 재면소에서 우연히 만들어졌는데요. 냉면을 뽑는 과정에서 실수로 굵은 면발이 나온 것에서 시작되었답니다. 마지막은 냉면입니다. 이북 음식인 평양냉면은 개항장으로 이주한 이북민들에 의해 전파되었고 이후 소고기를 육수로 깊은 맛을 낸 인천냉면이 새로 탄생했답니다. 면의 고향이라 해도 손색이 없죠? 그래서인지 개항장에서는 다양한 특색을 가진 면 상점은 물론 면을 주제로 꾸민 문화공간과 박물관을 쉽게 만나볼 수 있고요. 면을 주제로 하는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인천 중구문화재단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누들로드 탐험대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어서 이렇게 제가 직접 강사로 여러분들과 같이 요 일대 우리 계양로부터 시작해서 차이나타운까지 이렇게 일대를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가 또 전공인 과학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중구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누들로드 탐험대는 4가지 코스로 나뉘어 있는데요. 코스별 주제에 따라 개항장 일대의 다양한 역사 문화 공간을 방문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면을 주제로 개항장을 여행하는 이색적인 경험. 여기에 해설사들이 들려주는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을 수 있답니다. 덕분에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둘째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 안내가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저기 신청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항상 이렇게 인천에 살지만은
이렇게 차이나타운이나 이런 데만 조금 왔다 갔다 했지 이렇게 약간 투어식으로 해가지고 다녀본 적은 한 번도 없어서 다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좀 잘 모르고 그냥 짜장면만 먹고 그냥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한 군데 한 군데가 다 기억에 다 남는 장소였습니다. 면이라는 주제로 길을 걷는다는 것 생각지도 못했었는데요. 흥미가 돋습니다. 저도 이 길, 일명 누들로드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누들 로드에 참여하려면 누들 여권이 필요하대요. 여권이라고 하니까 뭔가 여행하는 것 같고 막 설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여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카페인가? 와, 어머. 아, 예쁘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카페인가 하고 들어왔는데요. 와보니까 이렇게 예쁜 소품도 있고 약간 편집샵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아, 너무 예쁘다. 이곳은 1920년대에 지어진 일본식 목조 건물을 재생해서 만든 문화공간이자 카페인데요. 가장 먼저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 소품들은 모두 인천과 관계된 지역의 기념품으로 원한다면 구매도 가능하답니다. 소품들을 구경하고 원래의 목적인 누들 여권을 발급받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들 여권 받으러 왔어요. 네, 누들 네. 여권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 이거구나. 네. 오, 예쁜데요? 와. 이것만 있으면 정말 모든 정보를 다 알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누들에 대한 역사부터 어떤 맛집들이 있고 어떻게 먹으면 맛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다 담겨 있습니다. 와, 이거 만드시기 힘드셨겠어요. 네, 꽤 힘들었죠. 야, 이거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그럼요. 네. 누들 나라를 여행할 때 필요한 누들 여권. 아이디어가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면 요리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쵸. 친절하게 이렇게 여권이 있으니까 여기 하나하나 다 이렇게 도장 찍으면서 다니고 싶은 네.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 누들 로드라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워낙에 유명했던 곳인 건가요? 저 여기가 그 짜장면, 쫄면의 탄생지이기도 하고 오. 또 그거 이외에도 냉면 골목, 칼국수 골목 이럴 정도로 면의 그 유명한 맛집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입니다. 네. 그런 동네들을 골목골목 다닐 수 있는 네. 게 이제 누들 로드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누들 여권을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이 누들 로드에 대해 사람들한테 좀 더 설명하고 싶다, 재미있게. 음. 그러려면은 단순히 맛집만 찾아가서 음식을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그 음식에 대한 어떤 역사, 그리고 이 가게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지 맛있는지 이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 팁 같은 것도 곁들여지면은 재미있게 이 동네에서 면을 드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 기획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걸 먹어도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으면 뭔가 의미가 부여가 되잖아요.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상점들이 쭉 나오는데 이 상점들을 선정하신 기준이 있었을까요? 일단 저희가 여권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여권을 들고 전 세계를 여행한다는 컨셉으로 이제 한국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그리고 중국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나라별로 네. 좀 그런 맛집들을 일단은 카테고리에 분류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먹어보고, 네. 그리고 일단은 맛집이니까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 맛을 기준으로 그리고 역사 있는 그런 상점들 그런 기준으로 소개했습니다. 여기 다 가보셨어요, 대표님은? 거의 다 가봤어요. 와, 제일 좋아하는 집들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이거를 들고 이제 누들로드를 다닐 때 좀 재밌게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여권을 보시면은 맨 앞쪽에 QR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여기 안에는 되게 이 역사에 대한 내용들 구구절절 담을 수가 없어서 네. 이거를 보고 내가 좀 더 이 누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QR 코드를 찍고 들어가면은 더 자세한 설명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알고 먹으면 더 맛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게 갔을 때 네. 그 QR 코드 또 찍으면은 여기 있을 이거는 이거는 이 음식과 곁들여 먹어야 맛있다. 이런 팁들도 저희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확인하시면서 먹으면은 재밌게 여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행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누들 여권 들고 이제 식당에 다녀오면은 진짜 뭔가 체크인하는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요. 이거 의도하신 거예요? 의도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 공간이 컨시어지샵 컨셉의 공간인데 컨시어지가 안내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호텔도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여행 오신 분들이 저희 공간에 체크인하는 것처럼 오셔갖고 네. 이 동네의 매력, 여행 정보들을 알아가면 좋겠다. 그런 공간으로 만든 데가 여기입니다. 네. 실크로드 얘기만 들었는데 누들로드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걸어보실래요? 같이 걸어주시겠어요? 아 좋아요. 네. 혼자 걷는 길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걷는 길은 즐거움이 2배가 됩니다. 누들로드를 따라 걷다 면 요리를 맛보기로 합니다. 제 선택은 짜장면입니다. 이 가게 보니까 뭐 규모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뭔가 역사와 전통이 느껴져요. 그렇죠. 네. 여기가 그 1910년대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그때는 이 자리가 아니었고 저쪽에 이제 음. 대불호텔이라고 하는 한국 근대식 최초의 호텔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했던 중화로가 지금 여기까지 이어져서 하고 있는 거예요. 1910년이면 100년이 넘은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야말로 이 개항장의 역사와 함께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보면 구석구석에 정말 그런 가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네, 여기가 진짜 노포분들이 많은 동네이기도 해요. 정말 그 하나의 음식을 전문성 있게 네. 50년, 60년 이상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동네입니다. 그만큼 인정받은 음식이기도 한 것 같은데. 오랜 세월 동안 네. 주민들의 사랑을 받은. 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주방에서 짜장 볶는 소리가 맛있게 들려옵니다. 오늘의 메뉴는 한국식 짜장면이 아닌 중국식 짜장면입니다. 아니 근데 짜장면이라고 해서 제가 이 짜장면 나온 게 맞나 했거든요. 아니 보니까 소스가 좀 달라요. 네, 그렇죠. 네. 아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네. 짜장면 맞아요? 약간 된장인가? 이게 그 중국식 그 된장하고 네. 고기랑 파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든 짜장면 소스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짜장면 소스는 검은 색깔 네, 카라멜 소스가 춘장이죠. 들어간 네. 춘장을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중국식의 짜장면이어서 제가 이거를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아 중국 분들은 이런 짜장면 드시는군요.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이게 네. 보통은 이렇게 부어 나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네. 취향에 따라서 일단은 반 정도 한번 넣으시고 네. 요거랑 같이 이 마늘하고 청양고추를 꼭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알싸한 맛이 되게 감칠맛 있고 그래서 일단 조금씩 넣어보고 비빈 다음에 간을 보면서 조금 추가하시길 추천드려요. 와. 빛깔부터 독특한 짜장면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 짜장면 좋아하세요? 네,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네.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짜장면과 중국식 짜장면 중에 어떤 게 더 취향이 맞으세요? 저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골라 먹는 편인데 아, 진짜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담백한 맛이 좋은 짜장면이에요. 그래서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는 그런 짜장면입니다. 와, 담백하죠? 진짜 뭔가 고소하고 담백한데요? 그리고 아까 마늘 넣어서 그런지 약간 칼칼한, 칼칼한 맛도 있고. 고소한 맛이 있어요. 독특하다. 와, 네, 저희 추천은 네. 면을 다 드시고 난 다음에 그 소스가 남아요. 그럼 그 소스에 볶음밥을 같이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볶음밥은 뭐 질리죠. 볶아주기도 해요, 그러면. 인천에서 중국을 맛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제 개항로의 마지막 종착지 배다리로 향하는데요. 신흥동에서 배다리로 넘어가는 길. 이곳에는 긴담 모퉁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골목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돌담이 길게 놓여 있어 생긴 이름인데요.
인천 출신 가수 송창식이 이 골목에서 영감을 받아 노래를 만들기도 했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지. 이 길의 끝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긴담 모퉁이 골목에 있다고 하여 긴담 모퉁이 집이라 불리던 곳입니다. 담벼락에 둘러싸여 베일에 숨겨져 있던 집. 얼마 전 이곳이 시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곳은 1938년도에 지어진 곳이고요. 일본인들 주거 목적으로 지어진 곳이에요. 이후에 54년부터 66년까지는 인천시장관사로 잠시 사용된 곳이고요. 이곳에 있다가 인천 시민의 집이라는 곳으로 시장관사가 옮겨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민간인이 여기서 19년도까지 실제로 거주를 하시다가 20년도에 시가 매입하고요. 지금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오픈되어 있고요. 전시나 강의 같은 것도 준비되어 있고 새로운 것들 배워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긴담 모퉁이 집 내부에는 특이하게도 박완서 작가의 소설과 관련된 내용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박완서 작가님의 장편소설 그 남자네 집에는 적산가옥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적산가옥에 대한 묘사가 이곳 긴담 모퉁이 집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만약 이 집이 사라졌다면 소설 속의 집은 상상으로만 남았겠죠. 그래서 오랜 건축물들의 소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역사와 함께 건물에 얽힌 이야기도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죠. 먼 시간을 돌아 시민들의 곁으로 다시 돌아온 긴담 모퉁이 집. 시민들에게 오래도록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항로 유랑의 종착점 배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인천 토박이들은 이곳을 헌책방 골목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때 40여 개가 넘는 헌책방 서점들이 가득해 학구열에 불타던 학생들과 지성인들로 북적였던 곳. 하지만 이제는 서너 개의 서점만 남아 근근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곳에 새롭게 서점이 오픈했습니다. 헌책방 골목의 새 책방이라니 방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책방을 찾아 골목길로 들어서는데요. 이런 곳에 서점이 있을까 의문이 드는 순간 서점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와, 주택가인 줄 알았는데 서점이 있네. 와. 주택의 한쪽 공간을 책방으로 꾸며 다락방 같은 느낌이 나는 곳. 평온하고 아늑한 풍경에 감탄이 나는데요. 곳곳에 주인장의 취향이 고스란히 배어져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여기가 그냥 주택가인가 보다 하고 걸어왔는데 약간 보물 발견하듯이 서점이 딱 있으니까 굉장히 독특한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시와 예술이라는 서점 이름부터가 뭔가 되게 낭만적이고 지적이에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지으셨어요, 이름을? 네, 그냥 뭐 어려운 이름보다는 네. 직관적으로 딱 들었을 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이름으로 짓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와 예술이라고 지었고 네. 시집하고 예술 분야 도서 위주로 이제 큐레이션을 해놓은 이제 작은 독립 서점입니다. 좀 의아하다고 느낀 게요. 이 배달이 하면 헌책방 골목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선 새 책을 취급하시는 것 같거든요. 책을 팔겠다, 새 책을 팔겠다는 생각보다는요. 네. 이제 그래서 동네에서 마실 나오듯 산책 나와서 이제 책들을 볼 수 있다면 예술 분야 책들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골목 안에 작은 공간을 찾았고요. 네. 거기서 이제 천천히 시작을 하게 됐죠. 네.
근데 정말 특이한 게 여기 서점인가 하고 들어왔더니 옆에는 미술관이 있던데요. 이 서점은 독자들이 와서 작가들을 만나는 독자들이 주인공인 공간이라면 작가들도 세상에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옆에 공간을 터서 저 통로, 작은 통로로 네. 넘어가서 이제 작가의 작품 세계를 또 볼 수 있고 작가들은 세상에 작은 외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들어가는 공간이요. 뭔가 비밀 통로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이 미술관과 책방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별개의 공간처럼 다른 느낌이기도 하고요. 문을 만들기보다는 네.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아니 보면서 아이디어가 진짜 좋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표님에게 골목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골목이요. 골목은 이제 사람과 시간이 만드는 길인데, 네,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온 우리 먼저 산 분들의 시간들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또 그분들의 이제 삶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이 지금 밖으로 나가면 너무 시끄럽고 또 현란한 어떤 세상, 바쁜 세상 일상 속에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를 벗어나서 다시 내 안으로 들어가는 좁은 어떤 길을 걸으면서 그런 고즈넉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 골목길을 걸어서 이 서점을 찾아 들어오는 것 자체가 삶의 예술인 거네요. 네, 골목길에서 사진을 찍고 관광 어떤 코스로서의 골목길이 아니고 정말 우리 엄마가 아빠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던 그 예전의 길, 네. 그 길을 다시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걸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너무 멋진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골목이 주는 풍경이 시가 되고 예술이 되니 골목 자체가 시와 예술이 되는 배다리. 이곳에 또 어떤 풍경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야기가 쉽게 이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배다리의 또 다른 풍경을 만나러 가는 길.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성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여기 성냥 박물관이 있네요. 네, 성냥발굴. 저는 배다리 하면은 그냥 뭐 헌책방, 서점 네. 정도 생각을 했는데 약간 좀 생뚱맞게 느껴졌어요. 이곳은 성냥 박물관. 이곳은 그 성냥 우리나라 최초의 성냥 공장이 있었던 자리가 와. 바로 밖에 나가면 오른쪽에 있었던 자리예요. 네네. 그래서 원래 이 자리는 우체국 자리였는데 네. 인천 동구청에서 이것을 매입을 해서 성냥 전시관으로 꾸며서 성냥의 역사를 이렇게 진열해 놓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 저 어릴 네. 때만 해도 성냥 진짜 많이 썼었는데 그렇죠. 진짜 요즘은 성냥을 참 보기가 어려워요. 네, 1980년도 후반까지는 네. 전국에 300개 정도가 되는 그런 공장이 그렇게 많을 정도로 네. 성냥은 우리의 그 어떤 생활 필수품이었죠. 야, 진짜 옛날 성냥들이에요. 너무 반가운데요. 네, 여기 보시면 네. 그 옛날부터 있었던 성냥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그 조선 인천 주식회에서 만든 네. 그 쌍원표 성냥이 저 왼쪽에 있고요. 아, 입구에 네, 저 네, 네. 원숭이처럼 이렇게 네, 생긴 네, 거. 아, 네. 그게 처음 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천 이 배다리 쪽에는 성냥 공장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한 성냥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 성냥이 있고 공자. 네. 아, 너무 반갑네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유엔 성냥이 제일 익숙하다고 하세요. 어디요? 옛날에 여기 맨 유엔 아, 성냥. 네. 이게 부산에서 맞아요. 만든 성냥인데요. 집에 네, 있었어요. 집에 거의 부엌에는 이게 필수적으로 맞아요. 밥을 해 먹을 때 필요한 성냥으로서 이게 꼭 있었다고 합니다. 아, 예전에 정말 집집마다 막 초도 피우고 네. 되게 많았는데 요즘 아이들한테 이게 뭔지 알아 하면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견학 오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아. 성냥은 그냥 케이크 살 때 아, 그때 이렇게 초 있는 붙일 케이크인데 때. 지금 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성냥 공장은 없어요. 그렇군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야, 네. 격세지감이 너무 네,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냥이 없어지게 된 원인은 일단 지퍼라이터가 생겨서 네. 점점 수요가 적어지고 편하니까요. 네. 그다음에 일회용 라이터 나오면서 1980년도 후반에는 성냥이 거의 사라진 거죠. 근데 네. 이 성냥이 갖는 그 감성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야,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저기 들어가셔서 네.
이 동네가 옛날에 배다리 마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여기 기존에 있는 성냥 공장이 되게 바쁠 때는 부업을 줬어요. 그래서 성냥각을 접거나 성냥각을 성냥에 넣거나 이런 작업을 여기 있는 그 조선인들이 저녁에 부업을 해서 네. 갖다 주면 일정의 돈을 받으면 배다리 시장 가서 그 식재료하는 그런 것을 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배다리 부업에 대한 그 그림을 같은 것을 여기 세트장에 진열해 놨거든요. 네네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볼까요? 네. 네. 배다리의 성냥은 주민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와 한 시대를 함께했던 성냥들. 성냥을 보며 그 시절 그때의 풍경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수레가 오가고 성냥 공장이 불을 밝히던 곳. 배다리는 인천 주민들의 사랑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총무님은 여기가 고향이신 거죠? 네, 저 인천은? 인천에서 태어났어요. 인천 토박이시군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여기 배다리도 많이 와보셨어요? 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여기 헌책방 골목이 있었어요. 책 사러 많이 왔고. 야, 그 당시-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네, 그리고 여기가 학교가 되게 많다 보니까 네. 그 분식집이 많았어요. 아. 근데 여기 쫄면이 되게 유명해가지고 쫄면을 먹으러 여기 많이 왔었어요. 너무 재밌는 네, 추억을 갖고 예, 계시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여기 굉장히 사랑방 역할을 하는 그 동네가 바로 네, 여기입니다. 네. 소소한 이야깃거리를 주고받으며 걷다 보니 한 초등학교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건물 형태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근데 학교 건물이 학교 건물 같지가 않고 약간 성당 같은 느낌이 좀 네, 있네요. 되게 멋지죠? 네, 너무 이 건물은 근사해요. 보존이 아주 잘 돼 있고 네. 1922년에 진 건물이에요. 1922년이면 100년 된 건물입니다. 100년 된 네, 거예요? 네, 100년 된 와. 건물인데 보존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와. 아, 그러면 요즘도 아이들이 여기서 수업을 받고 있나요? 아니죠. 여기는 지금 인천시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수업을 할 수 없고 네. 동구청에서는 이거를 박물관을 꾸밀까 하는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실제 수업은 저 뒤에 있는 그 신관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오래됐다고 해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여기는 중요한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바로 네. 여기 다니던 학생들 3명이 여기서 3.1운동을 벌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 네. 초등학생이 그러면 3.1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 날 서울에서 이제 3.1운동이 벌어졌죠. 네. 그 이후에 3월 16일 날 여기 다니던 학생 3명이 네. 이제 일본의 그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저녁에 몰래 교무실에 들어와서 그 전화선을 끊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화장실에 갖다 버렸는데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 김명진이라는 학생은 징역 1년 6개월을 사는 그런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초등학생을요? 네. 와.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약 4만여 명이 졸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동문회에서 이분들을 기리고 인천 최초로 3.1운동이 벌어졌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아. 저기 보시면 네. 기념탑을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네. 네. 그러면 100년의 역사면은 할아버지랑 손주랑 동문이 되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그 4만 명이 졸업하니까 네. 또 우수한 인재가 많이 배출이 됐어요. 그래도 네. 우리가 그래도 익숙한 그 졸업생 중에는 야구 좋아하세요? 네네. 네, 야구 선수 류현진 선수가 바로 와. 여기 출신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이 학교를 나왔다고요? 네, 네. 그래서 야. 지금도 그 야구를 하고 싶어하는 많은 꿈나무들이 열심히 제2 류현진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 야구부가 또 잘 돼 있나 네, 보네요. 나라를 지키고자 앞장선 선배와 나라를 빛낸 후배가 나란히 다닌 이 학교는 태생부터 남달랐습니다. 네, 근데 여기 오신 김에 그래도 네. 건물 양식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요 양식은 초기 근세풍 양식이에요. 근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네모나게 구멍이 있죠? 네. 그 구멍은 어떤 역할을 해줬냐면 이 안이 습하지 않으려고 손구멍 역할을 했어요. 건물도 숨을 쉬는군요. 그래서 와. 이렇게 습하지 않게 좀 습기를 제거하려고 만들었고 저 위에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네. 창이 있어요. 아. 그거를 일명 도모창이라고 하는데 네. 그 위로 햇빛이 들어가서 교실을 환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어머머. 합니다. 근데 100년 전 건물인데 굉장히 과학적으로 네, 지으셨네요. 그리고 이 건물은 또 네. 우리나라 그 조선인들이 순수한 그때 돈으로 2만 원
걷어가지고 만든 굉장히 그 아주 훌륭한 그런 건물입니다. 와,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네. 조금씩 힘을 모아서 만든 정말 그래서 의미 이 있는 학교가 건물이네요. 유명하게 되다 보니까 네. 다 우리 애도 이렇게 유명한 학교를 보내야 됐다. 그래서 상령초등학교가 한참 많을 때는 오존오로 나눌 정도로 그렇게 많은 학생이 여기를 다닌 곳이 바로 창녕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동구의 자랑거리죠. 명문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이 학교 보내려고 이사 오는 분들도 계셨겠어요. 네, 맞아요. 네. 네. 주민들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배다리의 보물입니다. 이번에는 요즘 떠오르는 배다리의 명소를 알려주신답니다. 갤러리의 꼬물이. 양철 로봇이 네. 네, 네. 여기가 배다리의 상징인데요. 네. 깡통 로봇가 여기 전시되어 있는 거죠. 야, 양조장이면 술 만드는 곳이었던 네, 거예요? 혹시 막걸리 아세요? 네, 막걸리 네, 알죠. 여기가 우리나라 최초로 소송주 막걸리가 여기서 탄생이 된 거죠. 소성주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소송이 네. 그 인천시 그 인천의 이름이거든요. 아, 혹시 언제 이 인천이 소송이라고 했을지 아신가요? 글쎄요. 그 신라 시대에 인천 지명이 와. 바로 소송이랍니다. 네.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오신 최병주 선생님이 이곳에 처음으로 소송 막걸리를 이곳에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1927년에요. 네. 그래서 그 막걸리 맛이 되게 특이하고 네. 기존 막걸리보다 맛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막걸리를 팔았다고 합니다. 드셔보셨어요? 저는 술을 잘 못해서 근데 먹어본 사람 얘기가 굉장히 좀 맛있다고 해서 소송 막걸리가 되게 유명한 막걸리라고 해요. 인천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네. 곳이네요. 그래서 특히 네. 남자분들이 많이 오시면 여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이제 막걸리 공장은 이제 여기 있는 지하수가 옛날엔 좋았는데 네. 이제 지하수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1996년에 이제 막걸리 공장은 문을 닫고 네. 여기는 스페이스 빔이라는 그 복합 전시관 겸 그 문화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전시도 보고 네. 또 아이들도 와서 여기 와서 이제 그런 볼거리도 많으니까 구경하고 그런 아주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해준 그런 공간입니다. 네. 이 밖에도 배다리 거리 곳곳에는 예전 집들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와 갤러리, 전시 공간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장소들입니다. 이번에 찾은 곳도 도시 재생을 통해 재창조된 공간이랍니다. 잘 아, 꾸며놨죠? 기저귀 너무 예쁘네요. 네. 오, 여기 화장실인데. 네. 이곳은 바로 여인숙 골목이었어요. 아. 그래서 옛날에 여인숙에 있었던 그 화장실을 이렇게 그냥 다시 변기가 네. 화분이 됐네요. 네, 네, 이렇게 이야. 꾸며놨습니다. 아, 여인숙이라는 말도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제 네. 배다리 마을이다 보니까 네. 시장에 오면은 그날로 못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서 여관이 발달했대요. 여기서 이제 숙박하고 가시는 분이 많아서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도 유명한 여인숙이 진도, 네. 길조, 뭐 성진 이런 여인숙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동구청에서는 네. 이 길조 여인숙을 이렇게 다시 터는 그냥 그대로 해놓고 해서 이렇게 아트 스테이를 꾸몄습니다. 이제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새로운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스테이라고 하는 걸 보면 지금도 좀 숙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와. 여기는 이제 여관 그 자리였는데요. 네. 여기 보면 방이 있죠? 네. 여기는 이제 지금 한 체험하라고 해서 동구청에서 이제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서 거기 이제 당첨이 되는 분은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야, 네. 여인숙, 여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뭔가 이렇게 그 옛날에 그 옛 정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1930년대 건물인 거잖아요. 약간 네. 리모델링을 하긴 했지만. 네네. 근데 그렇게 믿기지 않을 만큼 굉장히 잘 꾸며놓으셨어요. 네. 그 여인숙이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상태를 네. 동구청에서 개조해가지고 그 틀은 그대로 나누고 이렇게 네. 이제 문화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이렇게 네. 역사적인 장소들을 이렇게 뭔가 의미 있게 남긴다는 게 참 의미가 있네요.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옆에 보니까 카페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거기는 그 옛날에 거기가 공동 빨래터였어요. 빨래터. 네, 그래서 네. 아낙네들이 나가서 빨래를 했던 곳인데 네. 거기 지금 카페를 되게 예쁘게 꾸며놨거든요. 어. 네, 그래서 한번 가서 따뜻한 차도 한 잔 마셔보시고 네.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날씨 살짝 추웠는데 오래 걸었더니 몸이 살짝 얼었어요. 가서 차 한잔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걸어주셔서 이 배다리 마을에 대해서 매력을 한껏 느낀 것 같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래전 작은 배가 수로를 통해 철교 밑까지 드나들었다는 데서 유래한 배다리. 지금은 작지만 멋진 공간들을 통해 사람들이 드나드는 배다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기능을 잃은 건축물과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계양로는 살아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와 공간, 사람과 스토리를 연결하며 계양로는 달라졌습니다. 지역이 가진 독특함을 무기로 활력 넘치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계양로. 오래된 새로움이 찬란하게 빛나는 계양로의 앞으로를 더욱 기대해 봅니다.